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이 또 시작되네요.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천회장도 마지막 방송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열심히 활기차게 보람있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회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있게 했어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멀리 가야겠어요. 여행을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중동 아시아를 가든지 서남 아시아를 가든지 하여튼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좀 돌아다니면서 견물도 쌓고 경험도 하고 하여튼 새로운 세상도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대한민국 너무 재미없어. 재미있나요? 난 너무 재미없는 나라 같아.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의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좁은 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회 되면은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세요. 남는 건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여행 가라니까 사진 찍는 바빠. 사진 찍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520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기관 애들하고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날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떨어져가지고 870선으로 돌아갔습니다. 870선으로 돌아갔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23포인트, 45.23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525.64로 마감을 했잖아요. 기관 애들이 3593억 정도, 외인들이 한 1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개미들이 328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 보니까 업종별로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의료 정밀이 마이너스 5.6%, 섬유유급 마이너스 4.0%, 철강금속 마이너스 3.9% 정도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를 제외한 8개가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주가 약세를 좀 보였어요. 포스코홀딩스가 5%대 하락을 했고 LG엔솔, LG화학 2%대 하락을 한 겁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3.39포인트 떨어져서 878.29로 장을 마쳤고 외인들이 1611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반면에 기관, 개인들이 각각 1199억, 584억 정도를 사들인 거죠. 코스닥에서는 전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유통이 마이너스 5%, 금융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10개 중에 HLB죠. HLB를 제외한 9개가 하락을 했는데 제약주 중에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7% 6% 빠졌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주도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신성 델타테크, LS전선아시아, 덕성, 덕성 우선주, 서남, 서원, 파워로직스 등등 해서 초전도체 테마주가 상한가로 지켜가는 겁니다. LS전선아시아는 초전도체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전도체를 개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시를 했어요. 관련 없는데 회사 측 해명과 달리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0.45% 정도 올라서 1336.90에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보니까 이 국내 증시가 하락한 배경에는 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을 꼽아요. 이 중국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발 부채 위기까지 부각됩니다.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커질 수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서 가격 변동성이 적은 그런 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요. 위안화 약세, 동조화 등으로 인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제약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런 위기가 반영이 돼가지고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1%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요.
주요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하여튼 쭉쭉 빠졌어요. 하여튼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다. 안 좋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초긴장 상태다. 중국 사태가 좀 문제인 것 같아. 부동산 저게 아마 빵 터져버리면 또 골 때릴 겁니다. 한국에 아주 큰 또 후폭풍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하여튼 중국판 금융위기 우려가 아시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이 디폴트 공포까지 커지고 있는 거야. 위안화하고 엔화는 소폭 반등을 했는데 이 원화는 지난 15일 광복절 휴장으로 이 중국발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급락을 한 겁니다. 호주 달러랑 뭐 뉴질랜드 달러 등도 약세였고, 하여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1원까지 올라가지고 장중에 연고점 1343원과는 불과 2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1350원이 그 환율 저항선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중국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을 봅니다. 환율이 연고점에 다다르면은 그 외환 당국의 경계감도 커집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그 환율 쏠림 시에 적절한 시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도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발 리스크 쉽진 않다. 일단 관건은 뭐냐, 중국의 내외에서 부진하고 그 부동산의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그 대출 금리를 2개월 만에 0.15% 추가 인하했는데, 이 정도 조치로는 시장의 의심을 떨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어요. 특히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그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이슈가 2년 전에 헝다 에버그랜드 이것 때보다도 충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커요.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 헝다보다도 이 프로젝트 규모나 4배나 더 커요. 4배 4배가 큰 데다가 지방의 소규모 주택들과의 연관성도 높답니다. 지난달 중국의 70대 도시 신규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을 해가지고 올 들어서 첫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은 현재 위안화 약세 흐름을 약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 지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또 하반기 대중국 수출 회복을 노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전망이 좀 약간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에 또 해외 투자 은행들의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9에서 전달보다 0.1%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정부도 중국의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총리도 이 부동산 업체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뭐 중국 당국, 중국 내 금융기관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하는데, 이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지만 중국 경제 등 그 외생 변수가 장기화돼 가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성장 전망을 수정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앞으로 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춤추는 환율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영국은 좀 빠지고 있네요. 0.48%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 0.07% 현재 약보합 보이고 있고요. 독일도 약간 소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장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유럽장 별로 좋지 않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7% 빠졌는데 과연 또 어떨까 한번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또 오늘은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분도 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좀 보합권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환율은 보니까 미국 달러 지금 계속 오르죠. 1337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달러 일본엔도 현재 145.13엔, 유가는 80.99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918.4원, 유로화는 1460.42원, 중국 이하나 182.61원입니다. 소폭 빠졌고요. 휘발유 1731.76원 계속 오르네요. 휘발유 값. 그리고 국제 금값 1935.2달러, 국내 금값 82,018.97원이네요. 하여튼 별로 안 좋네요. 계속 보니까 오늘 반도체는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테슬라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비리비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19네요. 4점대에서 좀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아직까지 높고요. 선물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S&P 0.03, 나스닥 0.04, 러셀은 0.07 해가지고 소폭 오르고 있는데 현물은 과연 어떨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67,000원입니다. 아유, 안 좋아요. 상당히 계속 빠지고 있어서 다들 지금 막 멘탈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배당금 가지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여튼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시고 장기 투자가 아닌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야 뭐 그냥 하나씩 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주식 투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떨 것 같냐? 내일도 뭐 똑같아. 상태 안 좋습니다. 지금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박스권에서 놀 겁니다. 67,000원 박스권에 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57,000원 상태에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십시오. 하여튼 상황이 아주 악질적이네. 악질적이야. 상당히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버텨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장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